총선 41일 앞두고 민주당 비명계에 대한 컷오프가 계속되면서 공천 갈등은 계속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이 최근의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의도일까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단수 공천 증명 언제 아니 이게 단수 공천되면 증명되는 경선에 비명됐어요. 자, 이른바 임종석 컷오프 시킨 날 임종석 전 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헬스클럽에서 뛰려고 하는데 앞에 화면에 임종석 기자회견 긴급 속보 나오던 날, 그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방금 보신 장면이 이 대표가 그제 이 서울 은평구에서 열린 이 직장인 일과 삶의 균형 정책 관담회에서 참석했다가 이 현장을 떠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 이 먼저 이계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친명 이계호는 이제 가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대표가 단수 공천하면 친명이 되라고 답을 하죠. 예. 이 의장은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 단수 공천됐는데요. 이 대화를 지켜보던 김영호 의원이 저는 경선에서 비명됐어요라고 하니까 크게 웃음이 터진 겁니다. 이제 김 의원은 경선에서 승리해서 이제 민주당 서대문을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 대표 옆에서 함께 웃은 이 강선우 대변인도 강서갑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수 공천이 돼서 친명됐다던 이계호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계호 의원이 또 경선을 치르게 됐다고요? 단수 공천이 됐는데 경선을 치러요? 예, 보통 이 단수 공천이 되려면 이 혼자 출마하는 경우나 이 상대 후보와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 이 공관위원회가 이계호 의원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 이러면서 단수 공천을 줬었죠. 그런데 이 민주당 재심의가 이 결정을 번복한 겁니다. 이 의원은 타 후보와의 경쟁력이 20%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3자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의원이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한 상황인데 이 경선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니까 이 의원은 이 기자들에게 황당하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저런 모습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이 지금 분위기와 맞느냐는 지적입니다. 지난주에도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자, 동료 의원이 0점 맞았다라는 걸 공개를 해요, 기자들에게. 그러면서 웃음을 보였어요.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도 정말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된 장면이었죠. 저 국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스스로 내가 10%, 20%, 하위 10%, 20%라더라고 하면서 분노의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 러시가 이어지는 시점 아니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지금 수사 중이지만은 재판 중이지만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실에서 단식 농성도 하고 그런 국면에서 0점이라고 어떤 점수를 언급하면서 저렇게 웃는 모습은 그야말로 이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게 지금 당대표의 언행이 특히 이런 국면에서는 때와 장소와 상황을 고려해서 저런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적 생명이 걸린 그런 문제인데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장면이긴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지금 뭐 기자들 앞에서 본인이 자청해서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지켜보는 헬스장을 빠져나오는 장면에서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뭐 웃을 수도 있죠. 근데 때와 장소가 있다. 자, 이러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단수 공천 받으면 친명이고 경선이면 비명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희덕거리고 웃더라고요. 그게 저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민주당이 이번 공천과 선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찍어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희덕거리고 같이 아첨할 수 있는 사람 말고는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찍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사람으로 안 치겠다는 거잖아요. 조국신당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을 넣겠다고 고집한다면서요. 민주당도 이제 이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제명당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쯤 되면 민주당이 아니다, 제명당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민주당 공천이 완전히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로 뭐 친명계들이 또는 그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이 공천을 받는 거는 뭐 맞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국신당, 뭐 요새 그 뭐 조국혁신당인가 뭐 이렇게 이름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거기처럼 아예 제명당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정치 공세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지. 그 실제 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뭐 공천을 받은 친문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제명당으로 바꾸라 하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민주당을 향한 정치 공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중립적인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뭐 히히덕거린다라는 뭐 비판도 했습니다만 아첨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아첨하는 사람.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청래 최고위원을 겨냥합니다. 아마도 정 최고위원의 전날 이 발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고 상징입니다. 이런 식의 아첨의 신구 대결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많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정청래 의원도 욕심 많은 분이잖아요. 지금 막 떠오르는 분들의 이상한 아첨의 장을 보고 아 나도 밀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걸 보는 국민들은 정말 한심하다고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아첨 논란인데요. 아첨 논란 하면은 최근에 논란이 됐던 바로 이 장면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누가 더 잘생겼느냐. 물론 예능입니다만 그 퀴즈의 정답. 외모 이상형,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네. 뭐 본인도 멋스러워서 웃었습니다만 성치훈 위원장님. 차은우보다 누가 더 잘생겼는지는 뭐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곤란하실 테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축구로 치면 손흥민이다. 이 부분에는 어떻게 동의하세요? 글쎄 일단 정치권에 입에 올리면 안 되는 이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뭐 김연아, 박지성, 지금은 이제 뭐 차은우, 손흥민 이런 선수들 연예인들의 이름은 아무리 비유라고 해도 좀 입에 오르내리는 게 부적절하다, 실례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다만 그 비유에 대해서 좀 그래도 얘기를 한다면 맞죠. 뭐 황선홍, 박지성 이렇게 손흥민 시대로 이어져 온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황선홍이 최고참일 때 신예 박지성을 이끌고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었고 또 고참이 된 박지성이 또 신예 손흥민을 이끌고 월드컵 16강을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친문에서 이제 친명으로 넘어가는 전 자연스러운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함께하는 신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좀 같이 가는 통합의 모습을 보여야 우리도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무 자르듯이 친문에서 바로 친명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과연 잡음 없이 갈 수 있는 흐름인가라는 건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뭐 이 정도는 서로 뭐 웃자고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지금 공천 국면이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아까 이제 공세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이 포인트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판입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해당 지역의 기득권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형식적인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힘센 사람 중심으로 공천을 하면 사실은 변화는 없지만 뭐 혼란이나 갈등은 적을 수 있습니다. 정필모 의원 그분은 선관위원장이라면서요. 임혁백 교수는요. 공천관리위원장? 그러면 안규백 의원은요? 전략공천위원장. 아니 뭔 위원장이 이렇게 많아요? 실제로는 자기 혼자 탁탁 찍어가지고 쳐내고 박아놓고 있으면서 위원장은 한 명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혼자 다 하고 있는 공천에서 이렇게 위원장 감투가 많으면 좀 덜 창피합니까? 덜 음험해 보이나요? 예.
자, 공천에 대한 양당의 비판 들어보셨습니다. 상대방의 공격 포인트를 짚도록 하죠. 뭐 잘한 점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상대방의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비판하는 곳이니까. 네. 민주당 공천은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 그 실질적인 우위원장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여러 우위원장을 두었을까? 저는 그거를 이제 위장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이재명 대표 사실 혼자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이명백 위원장이 하고 이 부분은 뭐 안규백 위원장이 하고 또 이 부분은 누가 하고 자꾸 이렇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는 그것도 일종의 정치 기술이긴 하지만 그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너무 보인다 하는 점에서 저는 문제로.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자꾸 이재명 대표의 사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본인이 다 하면서. 어차피 본인이 실질적으로는 다 하면서 자꾸 이런저런 우연장 만들어 놓고 하는 것들이 그 과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포인트를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데 뭐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 뭐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뭐 상황은 비슷하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엔 그게 너무 보인다 하는 점에서 지금 저는 가장 큰 결격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보는 국민의힘의 공천 문제는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잡음이 없는 대신에 감동도 없고 혁신도 없다. 포장은 잘 되어 있는데 막상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정말 별거 없는 상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영남 기득권의 그 컷오프나 뭐 물갈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현역 불패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현역이 뭐 지는 케이스도 나왔지만 다 보면 초선이고요. 그 영남권에 있는 중진들 다선 의원들은 단 한 명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천 결과를 보고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힘이 정말 혁신되었구나 느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상징적인 장면이 또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는 그 우상호 의원이 그 불출마하고 결단을 한 지역에 청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하태경 의원도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인 주진우 비서관을 그냥 무혈 입성시켰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의 나이가 21대 총선에 비해서 훨씬 연령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뭔가 잡음이 없어 보이지만 뭔가 노쇠화되고 있고 늙은 공천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공천에 대한 문제점은 양당에서 지적할 수 있죠. 그런데 당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다른 사람도 아닌 당 지도부끼리 현재까지는 민주당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어쩌면 조심스럽고 문제가 있어도 겉으로는 뭐 저희 당 공천 괜찮죠 라고 합니다만 당 지도부인데 당 지도부의 핵심인 사람이 지금 당 대표와 내분 갈등 양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선 전략 공천이라는 거는 네. 사실 이기는 공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한 건 무조건 임종석 실장한테 성동을 주라는 게 아니고 여러 주요 대상자들 중에서 여론조사 또는 경쟁력 평가를 좀 해서 제일 좋은 사람한테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어쨌든 과정 자체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 오랫동안 당을 같이 했고 이런 분들이 끝까지 우리 당에서 함께 해줄 수 있도록 그 노력하는 게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말은 돌려서 저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최고위 열릴 때 이재명 대표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 투톱이 사실상 충돌했다고요? 예, 이 일부 전략 선거구 경선 방식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전략 선거구 3곳의 경선 방식을 논의했는데요. 예. 여기서 이 광주 서구 을 그리고 경기 용인정은 이 권리당원 의견을 모두 배제하고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원들 의견은 여기는 또 빼네요. 예, 여기 광주 서구 을에는 이 친명 양분남 법률위원장이 그리고 경기 용인정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근이
사건인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출마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친명계 인사가 출마하지 않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당원과 여론조사 반반으로 하니까 이렇게 지역 조직력이 약한 외부 신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이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외부 사람이 참여한다고 이 100% 일반 조사하면은 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이 대표가 때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아니 여기도 당원 반, 일반인 반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 어디는 일반인들만 100% 하고 조금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 뭐 때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아니 꼭 원칙이라기보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광역시 같으면 그 전체 광주광역시를 뭐 그 일반 여론조사 50% 당원 50%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뭐 수도권은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여론조사 80% 당원 20%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크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죠? 원칙이 있지만 그런데 똑같은 수도권이고 똑같은 광주인데 어느 지역구는 일반 100%, 어느 지역구는 일반 50%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에 더 큰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금 곳곳에 여론조사를 지역구 실시하고 있거든요. 경쟁력 조사라고 하는 걸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얘기하는 광주 서구 을이나 아니면 용인정 같은 경우 실시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없지만 하나 이제 의심을 해보자면 이미 여러 군데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지역에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누가 이기고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누가 이기고 하는 데이터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알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친명계를 내리꽂아야 되는데 친명계가 당원 여론조사에서 좀 시원찮으니까 그러면 이 지역을 일반 여론조사 100%로 합시다. 그랬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끊임없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축구로 말씀드리면 보통 전반 뛰고 잠깐 쉬었다가 후반 하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체력이 강해요. 그러면 전후반 뭐 중간에 왜 쉬어?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90분 다 뛰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어디는 4쿼터로 나눠서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룰이 다르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투톱의 갈등설은 불거졌었어요. 네, 그런 장면이 지금 몇 장면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업체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리서치 DNA라고 원래 성남시 용역을 하던 곳인데 이 업체가 처음에는 그 여론조사 업체 그 경선 선정 과정에서 빠졌다가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도대체 왜 들어갔냐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업체 문제 있다. 이거 소명해라.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업체가 빠졌죠. 또 하나 이제 조금 이의 제기를 했던 게 김우영 그 강원도당 위원장의 자객 공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강원도당 위원장이면은 그쪽에서 사실 승부를 봐야 되는데 사표를 내고 은평을 그러니까는 지금 강병원 비명계 강병원 의원이 있는 곳으로 오니까 이거 자객 공천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지금 문제 있다. 이게 도당 위원장의 사표도 수리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혼자 이른바 레드팀 그러니까 좀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금 경쟁력 평가를 내서 제일 잘 나오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그 공천 탈락이 잘못됐다라고 정면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소신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홍익표 원내대표 최근에 친명과 나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제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본인이 난 당을 최고는 못하겠다고 하는 게 자리가 낫겠죠. 제 연락도 안 받고 있는데 아직 직접 찾아가서라도 설득을 해야죠. 정성원 의원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거고 이후에 본인도 잘못했다고 아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히 그 대표와 가깝다고 평가받는 분일수록 네. 당 지도부나 한마디 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자, 성치훈 부의장님,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모습이 결코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저는 오히려 민주정당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의 목소리만 넣으면 그게 공산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나 이런 좀
그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지도부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게 관철이 되지 않더라도 비명계나 그 친문계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뭔가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신의 목소리를 지도부에서 논의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뭔가 좀 위안이 되고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전에 뭐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뭐 이재명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우리 당 민주당 안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다른 목소리도 내고 레드팀 역할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손 들어주면 공천받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한동훈이 다 알아서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갈등들은 글쎄요, 전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의견 조정, 뭐 자연스러운 논의 뭐 이 정도로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성향상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 두 분의 그 스타일이 아니라서 계속 그냥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결국 합의해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질문 하나만 더. 예. 그래서 바뀐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적을 받아서 민주정당이니까 그렇게 얘기 듣고 자 이렇게 바꿉시다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원내대표마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아마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대부분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니다라는 의견을 듣고 원내대표가 또 그분들을 직접 다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분들께 지도부의 입장을 들어보니 이렇다더라. 아하. 근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겠죠, 당연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도 있다라는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에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인의 생각도 있지만 지금 친문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지금 당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당신마저 가만히 있습니까? 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그 일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그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뭐 지역구를 주고받은 사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본인으로서는 아마 최대한 뭔가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을 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의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근데 그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데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더 강력하게 진전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홍익표 원내대표의 비판 지점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홍익표 원내대표조차도 어찌됐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글쎄요, 어제 이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 발언에서 그쳤거든요. 네.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는 어느 정도 나설 때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마 대단히 여러 가지의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왜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땅한 대항 수단이 없어요. 공천권자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대항 수단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럼 바뀔 것이냐? 아마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좀 되돌리기는 어려울 상황인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뭐 이인영 의원이나 일부 남아있는 친문들이 있어요. 아직 미확정인 지역. 예. 아마 그런 데에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해버리면 아마 그 부분도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 거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의 마지막 정무수석을 했던 이철희 전 의원 아시죠? 뭐 방송에 나와서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더군요. 이재명 대표 비판만 이재명 대표 비판을 했더군요. 아마 그런 부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경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자, 그러니까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 입장에서만 질문을 드리면 지금이 지켜볼 때입니까? 지금 임종석 장군마저 지금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목이 잘렸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장군이.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우리 대장군께서 지켜만 보십니까, 이 상황을? 근데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난감하고 명분이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임종석 실장이 이렇게 컷오프가 됐지만 문재인 정부에 수많은 또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임종석 실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진선미 장관, 뭐 고민정 최고도 그렇고 김영배 의원, 정태우 의원, 뭐 조한기 비서관 다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단수를 받은 분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소수의 인원이 컷오프 되었다고 해서 나서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내관이 좀 남아있죠. 홍영표 원내대표가 컷오프를 당했고 지금 또 그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이인영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혹시나 또 컷오프가 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철희 전 수석이나 측근들을 통해서 의견을 표명하지 아마 직접적인 성품상 직접적으로 그 전에도 항상 뭔가 직설적 발언을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